대지진이 일어날 때 징조가 있었습니까? 대지진은 갑자기 습격해옵니다.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또 한 번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5약은 선반은 식기류와 책 등이 떨어질 수 있고 고정되지 않은 가구가 이동하거나 불안정하게 있던 물건이 떨어지는 정도의 흔들림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무언가를 잡고 싶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이미 일본에선 몇 차례 지진이 일어난 바 있는데요. 도쿄 서쪽 수도권 지역인 가나가와현에선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었고, 이후에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북북동쪽 476km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이처럼 세 차례나 일본의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100년 주기로 찾아온다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우려도 무척이나 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태평양 연안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고 판단해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지진으로 진도 8에서 9 규모의 지진입니다. 약 100에서 150년 주기로 일어나는데 1946년에 발생한 만큼 앞으로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무려 80%라고 전해지죠. 실제로 난카이 해곡에서는 지난 1300년 동안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규모 9 정도의 대지진이 1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1707년에 발생한 규모 8.7의 호에이 대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경험했던 최악의 지진이었고, 혼슈, 시코쿠, 규슈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전체에서 5,000명 이상의 주민이 사망했었죠. 1854년에도 규모 8.4의 대지진이 발생했으며 1944년의 도 난카이 대지진과 2년 후의 난카이 대지진도 규모 8이 넘는 거대 지진이어서 무려 5만 채가 넘는 가옥이 파괴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재앙적인 난카이 대지진이 머지않은 미래에 또다시 발생한다는 게 일본 문부성의 2018년 분석이었습니다. 필리핀판의 섭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지진 관측 기술로 지각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측해서 앞으로 발생할 지진의 시기와 장소, 규모를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끔찍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일본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기상청은 2019년부터 난카이 해곡을 대상으로 경계와 주의로 구분된 난카이 해곡 대지진 임시정보라는 도전적인 예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칫하면 어설픈 지진 예보로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지진 예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물론 예보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하는 작은 지진을 주목하는 것이 고작이었는데요. 거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상당한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경험이 옹색한 근거로 쓰인 것일 뿐이었죠. 실제로 2011년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곡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이틀 전에 규모 7.3의 전진이 있었습니다. 19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규모 7.0 이상의 지진 1,437건 중 7일 이내에 규모 7.8 이상의 강진이 재발한 사례가 6건이나 된다는 통계적 분석도 있는데요. 물론 규모 7.0 이상의 모든 강진에 반드시 더 강력한 본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이런 재앙이 현실화되면 당연히 끔찍한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30m 높이의 쓰나미가 밀어닥치면 최대 약 32만 3천 명이 희생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 관련 이상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정보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잠시 두려움에 찬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러나 난카이 대지진 경보를 해제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 이바라키현에선 또 지진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모두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2019년에 야심차게 시작한 지진 예보 제도에 따라 처음 발령한 주의보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기 때문이었죠. 이번 난카이 대지진주의보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지진 예보였습니다.
특히나 일본 여름의 최대 명절인 오봉 연휴를 앞두고 성수기를 누리던 일본의 관광업계에 대지진주의보는 절망적인 것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휴가를 계획했던 여행객들이 예약을 줄줄이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미야자키현에서는 87%의 예약 취소로 5천만 원의 손해를 본 료칸도 있죠. 사실 지진과 해일은 여전히 정확한 과학적 예보가 절대 불가능한 자연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태풍과 폭우, 폭설과 같은 극한 기상현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피해를 당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게 일본 기상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장거리 전신기술과 함께 등장한 과학적 일기예보를 함부로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끔찍한 재앙보다는 잘못된 예보가 오히려 다행이라는 것이 일본의 분위기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정부 종료를 선언하면서도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니 앞으로도 대피 경로를 확인하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식료품을 비축해 놓으라고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이바라키현 지진의 공포가 지나기도 전에 일본은 또 한 번 최대의 공포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역대급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종전 최대 강우량의 1.5배를 넘기며 인명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지역에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항공사, 철도 회사들은 규모 8 이상의 지진과 태풍이 함께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각종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해수욕장을 폐쇄하거나 비충불자를 확보하고 신칸센 운행 속도를 늦추는 식입니다. 실제로 태풍과 지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도쿄의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은 침수와 폭우로 인해 운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게다가 혼슈 이바라키현에서 오키나와현까지 해안선을 따라 최대 34m의 쓰나미가 덮쳐와 약 23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특히나 전력은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일주일 이상 정전이 지속되고, 통신은 90% 지역에서 최대 하루 이상 통화가 안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이 밖에 교통과 상하수도, 항만, 에너지 등 도시 기능은 마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 항공과 전 일본 공수 역시 지진 발생 시 비행기가 당초 목적지에 착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먼 지역의 회항을 염두에 두고 그만큼의 연료를 더 실는다고 합니다. 경제적 피해를 계산해보면 건물 파손에 따른 직접 피해액으로 총 95조엔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결국 일본은 사방이 막힌 끔찍한 생지옥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소문이 화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공항엔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인파들도 끝없는 줄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일본 시민들은 더 이상 어설프고 불확실한 예보를 믿을 수 없다며 안전한 한국으로 이주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미치는 경제적 피해와 파장은 깊고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정부 재정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에만 10년간 32조엔을 썼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에 이르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도쿄나 오사카 등 거대 도시에도 지진과 태풍이 함께 발생하면 그 피해와 정부 재정 부담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암담한 전망이죠. 이제 일본인들은 불확실한 기상청을 믿지 못해 한국으로 빠져나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한 일본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